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드니에서 지낸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 4년 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대부분 지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파트랑 호주 아파트의 경험을 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우선 차이점은 매우 많은데 공통점부터 보자면 호주라서 옆집이랑 인사하고 지낼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누드인사 아니면 하이 헤이 하고 지나갑니다. good day mate 하고 how are you 이럴 것 같은데 잘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라고 아파트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방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베드룸은 55제곱미터 정도 하고 한국으로 치면 이게 18평이죠. 가격이 대략 한 50만 불에서 한 60만 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억 정도. 최근 시드니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우스나 듀플렉스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는 집들이 거의 한 10억이 넘어가요. 메디안 프라이스가 11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비슷한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봤던 뉴스는 렌트비보다 아파트를 사서 모기지를 갚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공통점이고요. 이제 차이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로 음식물이랑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달라요. 한국과는 다르게 각 층별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garbage chutera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든 그냥 일반 쓰레기든 다 여기다가 버리고요. 쓰레기를 위에서 버리면 아래에서 모이는 형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한국은 비닐이랑 종이랑 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버리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종이랑 플라스틱 같은 그런 모든 분리수거는 한 군데에 모아서 같이 버려요.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만 호주에서 이렇게 버리는 게 편리함에 있어서는 압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아파트에는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으면 관리비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쉐어나 렌트하는 분들이라면 단지 내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 아파트가 상승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오르잖아요. 근데 호주는 정말 극한적입니다. 체스우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요. 시티라는 지역도 있어요. 엄청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가격이 한 5년, 10년이 지나서 똑같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땅을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주는 큰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을 버릴 때는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신고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 구역에다가 버려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노티스 같은 게 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가전가구를 버리는 거고 아니면 버리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호주 아파트는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걸 스트라타라고 하는데 이 스트라타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 내부랑 외부를 바꾸는데 제한이 많아요. 내부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외부는 정말 제한이 많습니다. 집 내부에 카펫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카펫을 제거하고 내가 장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라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실외에 모기장을 달려고 한다 그러면은 스트라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기장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모기장의 색깔이 다른 유닛들이랑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다른 유닛들은 다 흰색인데 이 모기장이 은색이에요. 그리고 길이 지나가다가 저 집은 은색인데 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라타가 강제로 이걸 리무벌 하라고 철거하라고 노티스를 보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또 벌금을 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도 큰 공사를 하면은 위층이나 아래층에 허락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파트는 아래층이나 위층뿐만이 아니라 층 전체 그리고 모든 가구가 참여하는 미팅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서 살다가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지정된 곳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베란다에 빨래 못 넣는 아파트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타에 매 분기마다 관리비를 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보통 월에 한 7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비싸면 20만원까지 내는 것 같은데 호주는 18평 아파트, 그래서 원베드룸 아파트에 분기별로 내는 가격이 800불부터 시작해요. 3베드룸, 그래서 대략 한 35평 정도 되게 되면은 내게 되는 관리비 비용이 쿼터당 12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월에 한 25만원에서 한 40만원. 근데 여기서 단지 내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싸져요.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안 내려와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꽤 많아요.
한 20년, 30년.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스트라타가 한 30년 동안 올랐잖아요. 제가 아는 아파트는 쿼터당 1,700불이, 그러니까 한 18평형 아파트인데 쿼터당 내는 관리비가 1,700불이에요. 그 말인즉슨 3bed면은 거의 2,500 넘게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짜 살다 보면은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호주 엘리베이터에서는 웬만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인터넷은 돼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게 되는 분은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아예 인터넷이 안 잡히고 아예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주차장에 개인 유닛마다 락업 스토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락업 스토라지는 종종 털립니다. 우리 스토라지를 털어 가는데 거기 나의 소중한 뭐 자전거가 있었어, 이건 돌려줘, 이런 노티스를 제가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층고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트가 대부분 깔려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있긴 한데 카페트가 안 깔려있는 화장실에서 뭐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리? 그 정도? 그리고 여덟 번째 차이점은 한국은 뭐 전자식 도어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전자식 도어가 아니라 일반 열쇠로 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갔다, 근데 열쇠를 두고 나갔다, 그러면은 락스미스 열쇠공을 불러서 따야 되는데 주말에 밤에 불러서 열쇠를 따게 되면 200불 나갑니다. 250불까지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전용 락스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용 락스미스만 열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락스미스들이 오면은 열쇠 고리를 좀 망가뜨리면서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전용 락스미스가 있는데, 친구가 시티 주변에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주말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락스미스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서 자기 유닛에 와서 그 유닛에 넘버가 적혀있는 그런 키를 들고 그냥 이렇게 딱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180불. 그리고 우리 집인데 키카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3명이 살아요. 백업으로 키를 한 2-3개 만들어 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카피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방지를 위해. 안 그러면은 뭐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